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이제 미적분이 거의 끝나가죠. 마지막 18, 19단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18단원은 부피와 관련된 주제, 부피와 관련된 주제. 그 다음에 19단원은 속도, 가속도를 이용해서 곡선의 길이라든지 또는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가는데 길이 일직선이 아니에요.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 꼬불꼬불한 길이를 싹 다 더하면 길이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곡선의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19단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한두 줄만 하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정석 강의가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수학적인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고 다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부피, 영어로 보통 V라고 쓰는 게 볼륨의 약자를 써가지고 쓰고, 최적 한자로, 부피. 이 부피를 구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요. 부피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원기둥의 부피. 그러면은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이 높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또는 어떤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높이를 갖다 곱해가지고 곱하기 3분의 1은 뿔의 부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이런 게. 뭐가 궁금하냐면은 크로아상 또는 식빵.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갑자기 왜 갑자기 빵을 물어보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크로아상이나 식빵 같은 걸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 단면이 나오는데 그 단면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빵이 이렇게 생겼어요. 식빵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식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식빵이 부풀어 오르니까. 근데 그 식빵은 되게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식빵을 이렇게 잘라서 토스트기에 집어넣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른 단면이 항상 어떤 모양이냐면요. 항상 정사각형 비스무리한 모양인 거를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니면 직사각형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빵을 굽는 장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겠지만 쌤은 식빵을 먹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빵의 전체적인 모양은 되게 이상해. 직육면체도 아니고 직각 기둥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이상하게 잘라놓고 나면은 그 단면이 다 정사각형 모양이란 말이야. 그랬던 관심 있게 봐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는 크루아상이 있는데 크루아상 뭔지 알죠? 이렇게 소라 모양의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루아상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도형을 봤을 때 도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루아상이 생겼는데 마치 뭐랑 비슷할까요? 진짜 소라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크루아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크루아상을 잘라보면은 또 뭐가 되게 신기하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단면이 반원 비스무리하게 크고 작은 반원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 이게 또 크루아상이에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잘라갖고 싹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서 이런 것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실제로 부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를 물에다가 뽕 집어넣어서 물 높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보면은 물의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보면은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과학 시간에 하는 것들이고 수학 시간에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수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는 내가 어떤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쌤이 이제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요리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음식들. 당근을 잘라. 당근. 요리를 하면은. 또 양파를 잘라. 네, 그런 게 있으면. 당근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당근은. 이렇게 당근 생겼어요. 근데 그 당근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이 당근 아까 말했지만 물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근을 이렇게 자르면 당근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릅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 눈 감고 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르면 이 자른 단면이 대강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원형 모양의 그다음에 약간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자른 단면들이
물론 이게 자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커다란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작은 원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근사자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당근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낱개의 부피를 싹 다 더하면 당근의 부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등간격으로 잘랐다고 요리를 보면 이렇게 등간격으로 짜잖아요. 등간격으로 잘랐다고 하면은 요 간격이 다 일정해요. 이렇게 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뭐 어떤 기둥 모양은 아닙니다만 근사적으로 이걸 잘게 자르면은 얘가 원기둥 비스무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아는 선생님이 자른 단면이 원이 아니면요. 저 원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른 단면이 원이든 아니든 간에 이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포함된 기둥과 근사적으로 비슷한 실제로 이것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기둥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잘게 자르면 근사적으로 원기둥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고 이거를 싹 다 더하시면 전체 당근의 부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여러분들은 부피를 구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간단한 원리 딱 하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여기다 X축이라고 놓거든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축. 그리고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SX,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시면 부피가 됩니다. 이것의 아이디어는 사실 구분구적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뭐 지난해 다 설명했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이것들을 세로로 잘게 쪼개가지고 기억나나요? 앞단을 했잖아요.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통해 구하는데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하고 곡선의 넓이하고 똑같다는 방법을 통해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입체 도형을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에 대해서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이것들이 거의 기둥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단면의 넓이에다가 이 높이를 구하는데 그 높이가 이제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뭐 델타 X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 SX, DX. 그러니까 이게 바로 A부터 B까지 n등분한 n분의 B-A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요게 바로 넓이가 돼서 이거 곱하면 부피, 이걸 싹 다 모으면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에, 자, 이 축이 중요해요.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시면 부피가 됩니다. 이걸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라고 전제를 붙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학과정 가시면 여러분들이 적분을 꼭 내가 X축에 수직으로 자를 필요가 없어요. 뭐 선적분이라고 해가지고 곡면을 따라 적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X축을 따라서 또는 Y축을 따라 적분하는 것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그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그 적분한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는 구분구적법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구분구적법과 넓이 사이의 관계라고 대응시켜서 비교하시면은 충분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리할 때 당근을 잘라 이렇게. 그러면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뭐 원 기둥인 거야. 그러면 밑면은 넓이는 SX이고 높이가 DX여서 그걸 적분하시면은 그 잘게 자른 것들의 전체 합이 되는 거고 그 전체 부피하고 똑같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됩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과정과 다른 점은요. 여러분 대학교 때 나중에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내지는 뭐 공대를 가더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 수학을 깊이 있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과정에서 상당히 고등과정보다 중요하게 다룬 것 중 하나가 수학적인 엄밀성이야. 수학적인 엄밀성. 그러니까 활용도 되게 중요해. 물론 실제 중요합니다만 그 수학적인 엄밀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당연한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요. 그 수학적인 엄밀성보다는 그 수학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사회나 실생활이나 과학기술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포인트가 다릅니다. 뭐 대학 과정 가서도 나중에 이공계를 가면은 뭐 공대를 가면은 이렇게 응용하는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금처럼 이제 예를 들면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방금 쌤이 설명한 수준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할 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단원 내용 끝이에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어떤 입체를 잘랐을 때,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고요. X축의 수직인,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의 수직인 평면 잘랐을 때의 넓이를 SX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때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빵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빵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아까 정사각형이라고 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1번. 어떤 그릇에 수면의 높이가 Xcm가 되도록 물을 넣을 때, 뭐 그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어떤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수면의 높이가 Xcm라고 했을 때, 그것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는 단면, 그러니까 인테그럴, 이게 높이가 X일 때, 뭐 여기 갖다가 Y축이랄까, Y축 할까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그 다음에 넓이 SY, DY.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SY라고 한 거야. 왜냐면 SX라 쓰면 또 X가 또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니까. SY라고 했을 때 그거를 Y축을 따라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피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쓰여질 때 1번 수면 높이가 5일 때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양변을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SX,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여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넓이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서 SO는 25 곱하기 3하면 75고요. 마이너스 6호 30이고요. 플러스 4 하니까 이 값은 4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49 제곱센티미터입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넓이가 13일 때 높이를 구하십시오. 그럼 똑같죠, 이것은. 넓이가 13이니까 요게 13일 때 x가 높이니까 이걸 구해야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뭐 양분 13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은영이 되어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높이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3cm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겠습니까? 이 18단원은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를 보는 안목이야. 아, 부피는 넓게 보면은 넓이를 적분하는 거구나. 단 이게 이제 적분하고 난 축에 대해서 수직인 것이고, 뭐 뒤에 가서 회전축도 나오고, 회전하는 회전체의 부피도 나오고, 뭐 두 어떤 것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뭐 나오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체로 넓이와 부피 사이의 관계는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하고 유사하다, 이런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차원, 뭐 디멘션, 뭐 3디멘션, 3차원 세계, 3D, 2D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0차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 위에 어떤 뭐 개미가 있다고 치면은 그 개미는 앞으로 아니면 뒤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1차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이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있으면 그 개미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2차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0차원, 얘는 1차원, 얘는 2차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뭐 유리 상자 안에 여기에 이제 어떤 뭐 먼지가 떠다녀. 먼지가 오른쪽 왼쪽 갈 수도 있고 앞뒤로 갈 수도 있고 위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3차원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3차원상에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차원, 5차원으로 가면은 시간축이 들어가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면서 뭐 막 말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내용이 이제 차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적분하고 유사해요. 길이를 적분하면은 넓이가 돼요.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특수한 상황에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피로 나온 식, 요 18-1번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부피로 나온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넓이를 얻을 수 있고요. 넓이로 나온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어떤 그래프가 있고 이거 있으면은 이 fx 의미가 뭐냐면 요 길이가 fx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를 적분하시면은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부피를 적분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는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상황 설명하면은 시시각각 시각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싹 다 모아놓은 그런 셈이 되는 건데 이제 3차원이 넘어가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좀 말하기가 어려워서 물리학에서는 보통 3차원까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상부터는 뭐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n차원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배우는데 행렬이나 벡터를 이용하면은 n차원의 연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갖고 있는 강력함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 물리학적 의미를 찾는 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를 할게요. 18-2번. XY 평면에 이렇게 생긴 이게 어떤 도형입니까? x분의 ln x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자, 이것과 x축 및 직선 x는 2의 제곱을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 xy 평면이 뭐냐면 x축, y축을 둘러싸인 겁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많이 했죠. y'에서 극값을 먼저 찾습니다. 목세 미분에서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니까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분모 미분이니까 ln x 해서 구하면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이므로 능령이 되는 값은 x가 2일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2,2분의 1을 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2,2분의 1을 지나고 x가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이 0으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 x가 그죠? 무한히 커지면 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가 훨씬 빠르게 크니까 0으로 가까워지면 값은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지금이.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요 그래프와 x축 그리고 x는 2의 제곱은 뭐 이렇게 되죠. 이게 x가 2의 제곱입니다. 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어요. 요렇게 되는 이 빨간색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 되는 입체 도형을 구합시다. 이게 바로 크루아상이에요. 크루아상. 무슨 말이냐면 밑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루아상 이렇게 밑에 빵에 이렇게 밑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직으로 잘랐어. 그 수직으로 요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그 입체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에요, 반원. 이걸 이렇게 좀 3차원스럽게 한번 그렸고, 3차원스럽게. 이게 X축이고, 이렇게 생긴 거 Y축이에요, 3차원스럽게. 그 다음 이 도형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당연히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전부 다 반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이 되는 겁니다.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체 도형. 이렇게 크루아상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부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는 인테그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1부터 2의 제곱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단면의 넓이를 쓰는데 이게 반원이니까 반원의 지름이 뭡니까? 반원의 지름이 요 점을 갖다 x라고 놓으면은 그때 이것의 y좌표가 바로 반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분의 ln x가 바로 2r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원 넓이는 뭡니까? 파이 r의 제곱이 원의 넓이고요. 이걸 2로 나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8분의 파이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ln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r이 2x분의 ln x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4x제곱분의 ln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넓이고요. 이걸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2제곱까지 8분의 파이의 x제곱분의
ln x 전체의 제곱 d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끝입니다. 끝.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단, 이 계산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요거 적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 적분을 두 번 하셔야 되죠. ln x가 있는 형태는 대부분 부분 적분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뭐 해볼까요? 대식은. 그러면은 이런 꼴이죠. 요걸 적분을 먼저 합니다. 8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 이거를 1부터 2의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2의 제곱에 이제 이걸 미분합니다. 이걸 미분하면 2 곱하기 ln x 곱하기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가 되고 8분의 파이가 남고 2가 남고 x제곱분의 ln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암산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적분을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부분 적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후반부 연산은 앞에서 진짜 단내 나도록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 요 단원의 좀 속도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산은 생략을 많이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한 번 하면은 lnx 제곱이 1차식이 되고 한 번 더 적분하면 이거 이제 사라져가지고 x의 n제곱꼴의 적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구해보면은 뭐 4, 2의 제곱분의 파이의 2의 제곱 마이너스 5였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자, 됐습니까? 하나만 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a이고 높이가 2a인 원기둥이 하나 있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있어요. 높이가 2a니까 요 길이가 2a이고요.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a니까 요 길이도 2a가 되네요. 단면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밑면의 한 지름을 포함하고 밑면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평면으로 이 원기둥을 두 개로 잘랐을 때 작은 쪽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자른 거예요,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원기둥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지금. 일단 그 중에서 큰 쪽과 작은 쪽인데 작은 쪽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단 그게 밑면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게 잘랐대요. 그러면 뭐 대강 그림을 그리면 밑면의 지름을 포함하니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원기둥 밑면의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자르면은 뭐 얘가 대강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른 겁니다. 쓱 옆에 비스듬하게. 이해되겠어요? 뭐를 떠올리면 쉬울 거 아니냐면은 여러분 소시지 뭐지 햄 이런 뭐 불고기 후랑크 같이 생긴 이런 햄을 갖다가 비스듬하게 잘라본 적 있지 않나요? 뭐 최소한 잘라본 거 먹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른 단면이 이렇게 생긴 타원이 돼요, 타원이.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원 중에서 이제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부피를 구할 때 똑같아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자른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보는데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바닥 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기 때문에 자른 단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이제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 뭐 X축을 나중에 잡을 겁니다. 그럼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근데 이 각도가 얼마냐면요. 60도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루트 3a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점에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되고 여기 요렇게 되고 네,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다가 x에 관한 식으로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적분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원점에 잡을게요. 여기 원점에 잡을게요. 요 길이가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x라고 하면은 요 길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 위에서 본 단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x축이면
여기가 이제 5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여기 찾고 싶은 거 요 길이 이 길이 찾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x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 이 원의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그 x란 말은 요 길이가 x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각도가 항상 60도기 때문에 요 길이 거기서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단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거 높이 여기다가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바로 요 길이가 x였을 때 얻어지는 이 빨간색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구하시면 0부터 a까지 요 x가 바뀌게 되면 이 넓이가 쭉 바뀌게 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단 실제로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쓰셔야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쓰셔가지고 구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칭성에서 이거를 0부터 a까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이게 부피가 더 쉽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사라지고 루트 3a제곱은 상수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3a제곱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 x의 세제곱이 되고, 이거를 0부터 a까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a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3a 세제곱, 여기다 a 대입하면은 3분의 루트 3 a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루트 3 a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문자인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단은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렇게 어떤 입체등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회전체의 부피, 회전체 부피. 이 회전체 부피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회전체 부피 자체가 막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차피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면으로 자른 넓이를 적분한 부피야. 끝인데 잘 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이 회전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도형이 되는 거 알겠어요, 지금? 이런 무슨 도자기 같은 모양의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0에서부터 a까지, 여기 a라고 하면은 이때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내가 x축으로 적분할 거니까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dx를 하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체는 무조건 뭐예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인 거야. 무조건 원. 반지름은 뭡니까? 원의 넓이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인 거죠. 반지름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곡선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또 이 값은 파이 곱하기 y제곱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인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x축을 따라서 회전을 시키면은 바로 이것의 y좌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y자리에 파이 곱하기 fx 전체 제곱 dx라고 쓰셔도 되겠고,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y를 x로 적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y를 이렇게 fx로 만들어서 파이 fx 제곱 dx라고 만들어 적분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치환 적분에 의해서 dx를 dy로 만드셔가지고 파이 y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dy 해가지고는 y로 적분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어쨌든
요게 지금 나와 있는 회전제 부피인데, 이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 방금 했던 요런 수준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이 정석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요걸 풀어보면서, 회전제 부피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파이 y제곱 dx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하는 겁니다. x축 회전할 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도 가능하다. 이거를 dy로 만들 수 있으면은 치환 적분에서 dy로 만들고 적분 구한 바꿔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정석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을 통해서 지나면 이번에는 요렇게 자른 y축을 따라 적분했을 때 그거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역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원의 반지름 뭡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되어서 파이 x제곱 dy가 되는 거죠. 그리고 x를 갖다 이렇게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만 풀어볼게요. 18-4번. 반원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를 회전시키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반원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2이고 마이너스 2이고 0이고 2가 되겠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잠깐만요. x 0보다 크답니까? 여기 아니네요. 여기 아니라 뒤에는 필요 없고 이렇게 생긴 반원이네요.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y제곱은 3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택 기하 과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시기 똑같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또는 이렇게 돼요. x제곱은 3y, y는 3분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y축을 바꿔가지고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역함수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면 그것이 있는데 그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은 당연히 이 도형이죠, 이 도형. 요 도형, 요 도형인데 이 도형을 x축으로 둘레로 회전시키면은 약간 무슨 모양이 될까요? 주파날처럼 생긴, 팽이처럼 생긴 그런 도형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구합니다. 요 경계가 되는 점이 언제일까를 봤더니 얘가 연립해서 되겠죠. y제곱은 3x랑 연립해서 보면 x제곱 더하기 3x는 4가 되어서 넘기시면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x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인 거예요. 1.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이걸 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회전시키면 이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y제곱 dx인데 그 y제곱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 y제곱은 3x라는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y제곱 자리에 뭘 집어넣는 겁니까? 이 자리에다가 3x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쉽다. 더하기 인테그럴 1부터 2까지는 요렇게 생기는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역시 또 똑같아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dx를 구하는데 그때 y제곱은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y제곱 자리에는 4-x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4-x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볼까요? 3x 파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3 파이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더하기 4파이니까 적분하면 4파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x의 세제곱 이거를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2를 대입하면 이 값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8파이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이렇게 하면 6분의로 통분해야겠네요. 6분의 통분해서 파이가 납두고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가 되고 이렇게 구하면 4파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6을 통분하면 9, 6, 4, 24, 마이너스 14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이 남고 6분의 19파이가 남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 후반부 연산은 뭐 사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식 세우는 과정을 잘 눈여겨서 보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긴 도형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볼게요. 그래서 y 루트 x 안에서 이 그래프가 되게 이상한 그래프잖아요. 근데 0부터 파이까지 확실한 거,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sin x가 0부터 파이 사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리고 x가 파이가 되는 순간 또 0을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의 값을 갖고 있는 함수인 거야.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루트 x 무조건 양수고 sin x도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값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도형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 다른 단면 전부 다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원하냐?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r의 제곱 뭡니까? y의 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그 y제곱이 이걸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x 곱하기 사인의 제곱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적분하면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살짝 변형해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적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이는 끄집어내고 x 끄집어내고 이 식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적분은 쉽고요. 그다음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코사인 2x는 부분 적분함을 하셔야 되네요. 보이나요? x 코사인 x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계산 생략 4분의 파이 세제곱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히려 그러니까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형태 문제들은. 나중에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들을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결국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넓이를 적분하는 거구나. 그거구나. 이론이 그게 끝입니다. 단 그 넓이가 내가 적분하고 난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 그게 회전체이건 아니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과정 가서 선적분을 배우면 이제 곡면을 따라 적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X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닌 경우들도 뭐 있게 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단원 두 번째 이론 시간에 마지막 필수 예제 10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문제풀이 중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